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9월 25일자 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 사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국을 부정하고 침까지 뱉는 교포 시위대. 예.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다른 행사 장소로 이동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차량을 4명에서 5명 되는 피켓 시위대가 한동안 뒤쫓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한 날에는 한국 총영사관과 유엔 본부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일부 교민들이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미시 USA가 이미 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광고를 실었고 그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했다. 게다가 종북 인사들이 시위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미 지역에 사는 500여만 명의 교민 가운데 극히 일부다. 대다수 교민은 생업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교민단체들의 전언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종북이라는 얘기는 미국 기준으로 북쪽입니까? 그래서 북미 지역에 사는 교민들이 나온 건가요? 예. 글쎄요. 하여간 지금 이 조선일보의 그 사설 제목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모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직결될 수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 갈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조선일보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 이런 인식이거든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뿌리인 모국을 욕되게 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이 나라를 독재 국가인 듯 몰아세우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들의 한심한 활동까지 버젓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극소수 한인들의 일탈에 대해서 교민사회가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자유롭게 비판하라고 해놓고 또 하니까 뭐라고 하는군요. 하니까 지금 또 뒷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뭐 조선일보의 사설은 사실 그 평론할 가치가 없는 그런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견강부회, 아전인수 그리고 사실관계 호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갖고 논리교육 받은 그런 학생들도 있었죠. 예. 참 불쌍한 학생들입니다. 예.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려는 2015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두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어떤 과목이든 처음 생기는 과목이 있으면 처음에는 국정으로 하고 다음에는 검정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7년에 도입된 통합 과목인 사회와 과학은 첫 교과서부터 검인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더구나 한국사 교과서 이외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이 포함된 사회 과목은 전통적으로 이념적 논란이 한국사만큼이나 매우 심한 과목입니다. 이념적 갈등이 큰 이런 주제를 다룰 과목의 주요 내용을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와 함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고 검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시대적 흐름에도 배치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사회 그리고 과학 이것을 국정으로 가는 것은 결국 그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사로 바로 국정화 가면은 좀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사회 과학적으로 좀 시작을 한다. 뭐 네. 이런 분석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구면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배설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그 후손들이 감독과 작가를 고소했죠. 영화 명량의 감독과 작가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배설 장군은 불을 지른 뒤 도망가다가 휘하의 장수의 화살에 맞아서 숨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실제 배설 장군은 도망가긴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배설이 도망갔다 이렇게 적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배설은 이후에 본가에 있다가 정유 재란이 끝난 다음 권율 장군에게 붙잡혀서 서울에서 참수됐습니다. 후손들은 휴양 중에 느닷없이 모반죄로 모함을 받아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렇게 도망간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배설 장군이 숨진 지 415년이 지났고요. 예. 그가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었다는 점, 이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무대장 김창룡의 후손이 백범 암살의 배후로 김창룡 우리 선대 조상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KBS 광복 50주년 기획 드라마 김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예. 대법원이 원고 패소를 확정한 거지요. 원고 패소를 확정하면서 대법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415년 전의 일인데 예. 이걸 뭐 과거사 진상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조선일보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조선일보는 송광용 전 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것은 담당 수사관이 올린 특진 신청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에 서울경찰청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올린 특진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17개 대학의 편법 유학 프로그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상신한 거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번 수사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의 직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 총장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송광용 전 수석 역시 전 총장, 그러니까 전 서울교대 총장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서울경찰청 담당자는 이들의 현직 직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했는데 뜻밖에도 청와대 수석이 튀어나오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청와대가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예, 일선 경찰들이 수사하고 그러라고 바빠서 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누군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신문 보도를 매일 저 김용민 PD처럼 조간 브리핑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야 예. 청와대 수석이 누구누구고 무슨 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은 예. 그런 결과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결국 이제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는 이 편법 유학 프로그램 때문이다라는 인식과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작 이 건 갖고 송광용 전 수석이 사퇴를 했느냐.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예. 예. 또 새로운 송광용 전 수석과 관련한 그런 급거 사퇴의 배경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사실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네.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 이 사람들의 책임은 또 가벼운 건 아니고요.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질의서를 보냈더니 그 질의서의 답변을 받았단 말이죠. 그 답변을 받고 이틀 있다가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대로 이렇게 검증도 안 하고 이 진술자의 말을 100% 믿고 그냥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식의 그 날림 인사, 그 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책임 추궁은 또 안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3가지 정책이 거론됐어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은 건물주의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정책. 또 4년 뒤에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겠다는 발표 내용. 예. 또 F-35A 전투기 40대 구매 계획. 운용비까지 포함하면 대당 1,800억이 넘는데 총 7조 3,400억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데 줄줄이 뒤섞여서 발표가 되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홍보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실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말이죠. 굵직한 정책을 하루 만에 쏟아내는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그 정책이 얼마나 내실 있게 검토됐느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언론이 또 있는 것이고요. 하루 만에 쏟아내니까 기사 쓰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냥 어마어마한 사업들 줄지어 발표하는 내용들 이 내용 속에 과연 얼마만큼 내실 있는 그 검토 작업이 전제됐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데 말이죠. 자, 앞서서 F-35A 전투기 40대 구매 계획 언급했습니다만은 오늘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놀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4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21개 기술 이전을 위한 절충교육에 합의했지만 스텔스 기술,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 등 핵심적인 기술 이전은 상당수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FX 1차, 2차 도입 사업 당시에 절충교육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오늘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핵심 기술도 이전 못 봤는데 너무 비싼 값 주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총 7조 3,400억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저기 한전부지 하나 샀는데 10조가 넘어갔으니까 요즘엔 그 조 단위도 그렇게 크게 큰 돈으로 보이지도 않아서 말이죠. 예. 예.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육면에 보면 말이죠. 박근혜 MB와 앙금 풀었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녹색 앙금 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앙금으로. 이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앙금이 풀린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녹색 기후기금에 최대 1억 달러 약 1,04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니까 녹색 성장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 변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월에 현 정부 출범 이후 녹색 성장은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녹색 성장 기획관실을 없애고 이를 기후변화 비서관으로 다시 기후환경 비서관으로 변경했는데요.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 직속으로 격화됐고 파견 공무원은 70여 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정부 공문서나 부서명에서 녹색성장 단어에는 녹색창조경제, 기후변화 대응 이걸로 대체가 됐는데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MB 브랜드 지우기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녹색 기금에 이렇게 1억 달러를 출연하겠다. 이 발표를 함으로써 뭐 다시 뭔가 이 양측 간에 앙금이 풀리는 뭐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인데 제가 보기엔 과도한 해석입니다. 과도한 해석이네요.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녹색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던데 네. 뭐 그때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미 녹색 앙금이 풀린 거 아니냐. 또 유엔의 기금 자체 이름이 녹색 기후 기금인데 네. 거기다 1억 달러 낸다고 말하지 뭐 창조 기후 기금이라고 뭐 바꿔서 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동아일보 왜 이러나요 보니까 뭐 핀트도 안 맞고 말이죠. 뭐 종이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온라인판으로 나온 지면을 보면 말이죠. 어떤 기사는 동아일보 이렇게 제목이 달렸어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달려야 될 자리에 예. 동아일보 이렇게 시커멓게 써 있었습니다. 물론 뭐 편집 과정에서 나온 그 PDF가 공개된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참 약간 동아일보가 나사가 좀 많이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사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3면인데요. 일본의 토목공학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낙동강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학술 모임이 있어서 들렀는데 예. 그에 앞서서 이제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는 건데 토목공학 분야에서 일본 최고 권위자인 교토대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수는 강정 고령보와 구미보호를 둘러본 다음에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래의 4대강 사업은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데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둬놓은 물은 유기물과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용존상소가 줄어들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낙동강을 답사하던 일본 전문가들은 상주보에서 수량이 늘어나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취수장 주변에도 녹차 라떼 같은 녹조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는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다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카다 나오도시 오사카 시립대 명예교수는 해평습지 입구에 철새 도래지로 두루미와 흑두루미 등 다양한 새들이 찾는 곳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과 탐조 망원경을 가리키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구미의 그 해평습지는요, 4대강 사업 전에는 폭이 7km에 달했지만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 이 얘기를 이명박 씨가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그러죠? 네. 예. 같이 미국에 있네요. 같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녹색 앙금 풀렸나. 뭐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델 줄리엔 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하더라고요.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모델 겸 탤런트 줄리엔 강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 18일 낮 3시쯤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 속옷 차림으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술도 평소 마시던 만큼 마셨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속옷 차림으로 필름이 끊긴 채 대낮에 경찰은 아무래도 마약 투약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일단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13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누구나 꿈꾸는 전문직인데 예나 지금이나 고시에 붙으면은 모교 정문 앞에 이름 석자가 새겨진 축하 플래카드가 붙지요. 의사 사위 얻으려면은 열쇠 3개, 그러니까 집, 자동차, 병원은 있어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들 사자 돌림 직업을 위한 중매시장과 중개인 직업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의대에는 수능 성적 상위 2%의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단지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40이 넘어서 로스쿨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과거처럼 자격증만으로 왼손에는 돈, 오른손에는 명예가 보장되던 시절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 시장 원리 때문입니다. 워낙 공급이 증가해서 사람이 많아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 5년차 회계사 이야기 보면 초봉이 3천만 원 후반. 그리고 소형 로펌 3년차 변호사 월급은 대기업 금융기관 수준인데 째째하다 할까봐 하여튼 눈치 보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허법인 2년차 변리사 초봉 4,500만 원 가량 받아서 전셋돈 마련에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돈전자 2개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인 병원 페이닥터는 억대 연봉은 대형 병원 의사들 얘기다. 주 5일제는 꿈도 못 꾼다. 예, 이런 실상이라고 합니다. 예. 전문직이면 무조건 1등 신랑감이냐? 예, 그거는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5일)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온 이상호 MBC 회직 기자 겸 영화 다이빙벨 감독. 그나마 이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하나 올라왔으면 그것도 초청작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 조 국장님 오랫동안 기자 생활 하신 분이지만 이거 단신이라도 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기사라도요. 근데 의도적으로 기사들을 안 쓰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후에 사실 우리 국민TV 조 국장님께서 처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 세월호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장비 다이빙벨. 그 성능을 자신하다 성과 없이 장비를 철수시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던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 그리고 저한테는 이 기회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입증받은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보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이 다이빙벨과 이종인 대표의 활동을 소재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영화 다이빙벨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부문에서 초청됐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재능들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수습도 진상조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시선만으로 세월호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 유족들.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 예정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은 누구를 위해 제작되어지고 상영한다는 것입니까? 단 한 구의 주검도 수습하지 못하며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실험하는 데 끝나버린 다이빙벨이 다큐로 제작되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된다니 유가족 입장에서 분개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친박 서병수 부산시장이 맡고 나서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난맥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이상호 감독.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깨끗하게 진실이 드러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다이빙벨 사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세월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부분은 완결성 있게 취재를 해보자는 측면으로 다이빙벨을 취재를 했는데 다이빙벨의 본말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들 저희 주변에서도 이를테면 한겨레 신문도 지금 다이빙벨에 대해서 오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 논란에 대해서 피폭됐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영화를 보시면 답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KBS 9시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영화 다양성 확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